내가 어떤 호구인지 확인하려면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고, 아, 나는 호구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걔가 어떤 정도의 호구인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들으셔야 되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유, 내가 호구도 아니고 나 안 들어. 요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구는 자기가 호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호구 아니야. 나 안 들어도 돼. 하시는 분이 가장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얼마나 내가 호구인지를 아셔야, 그래야 이 도박판 같은 인생에서 정확하게 자기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구 잡히는 수가 있어. 영화 타짜 예시로 들자면 자기가 꽤 도박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래서 예림아, 예림이 뭐 이렇게 내가 그 돈 다 따줄게 해갖고 막 이렇게 김혜수한테 막 이렇게 잘난 체 하셨던 그분 결국 호구였잖아요. 이걸 이렇게 자기가 호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 자신도 호구였고 영화 타짜의 고니도 호구였어. 가구공장을 다닐 때 제대로 호구짓 당해서, 그래서 누나의 그 위자료까지도 막 이렇게 다 집어넣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심리 타짜들도 다 호구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아지질 않아.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호구력을 한번 확인해 뭐 자기의 호구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호구력이라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구는 자신이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방송을 들어주세요. 이게 난가바병도 있지만 갱가바병도 있거든요. 즉 무슨 얘기하면 난가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 걘가봐 해갖고 사실은 자기 얘긴데도 걘가봐 걘가봐 막 이래가지고 무시해갖고 성장이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난가바병도 병인데 갱가바병도 병입니다. 요 중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시면서 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난가봐 살짝 했다가 내가 너무 이렇게 예민한 건가 하고 갱가바로 살짝 넘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용어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성과 낙관성은 달라요.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는 낙관적으로 생각해랑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낙관적인 거는 우리 반이 있을 때 반이나 있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되는 게 낙관. 하지만 긍정성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긍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반이나 있는 것이나 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성입니다. 철학적으로 실증주의라는 게 있는데 실증주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근거에 기반해서 철학을, 즉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진리도 탐구하고. 자, 그게 영어로는 파지티비즘, 실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좋게 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성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자가 아니라 좋은 거는 좋게, 아닌 거는 아니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호구인 면이 있으면 호구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호구가 아닌 면이 있으면 그냥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셨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긍정적인 태도예요. 연인이 자기한테 잘못하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 연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있어. 이러면 현시 부정하시는 거예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는 관계도 안 좋지만 자기 삶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성을 가지셔야 돼요. 낙관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낙관성을 조심하게 다뤄야 됩니다. 낙관성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긍정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다음에 낙관성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 부정하세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 물론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도 뭐 이렇게 심리학 나머지 공부하고 있지만, 그 공부를 못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정신만 차려봐. 니들 다 죽어. 나 1등이야, 바로 1등. 물론 나중에 1등도 해봤습니다. 전교 1등도 해보고 막 이랬지만, 아니, 이게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현실 부정인 거죠. 저는 성적이 중간이 전체 등수의 중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00명 중에 포기한 애들이 한 200명 되고, 이런데도 저는 500명 중에 한 250등 하면 제가 중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은 가는데 왜 공부 못한다고 그러지? 해갖고 저는 뭐랄까, 너무 당당했어요. 그러고서, 아마 내가 정신 안 차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좋고 근자감만 엄청 키웠던 그런 청소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한테 필요했던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성적이 나오는 아이라는 거를 긍정했어요. 현실을 긍정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해갖고 사실 검증도 안 된 걸 갖고서 막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연애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어봐. 아우 다 쓰러져. 나 헌팅포차 가잖아.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헌팅포차 가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건 있는 거라고 인정하고 없는 건 없는 거라고 인정하는 게 긍정적인 거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는 어느 정도나 호구일까를 정확하게 긍정하는 마음으로 대충 얼버무리게 나 호구 아니야. 아니면 나 호구 맞아.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검사까지도 만든 거 아닙니까? 검사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으니까 오늘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호구는 그렇게 나쁜 말이 원래 아니에요. 바둑 용어에서 바둑돌이 먹힐 수밖에 없는 위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생 바둑 용어예요. 승부수 바둑 용어예요. 그죠? 그런데 요 바둑 용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호구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죠? 미생이란 말 그렇게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아직도 진행형인 느낌이 들잖아요. 아직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호구는 기분이 나빠요.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일상적으로는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구 잡힌다 하면 저거 남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아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구는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척하는 사람일까요? 자, 이거를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착한 척한다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착해서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이 호구 검사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유형이 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런 거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내가 해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척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척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건 있게 없는 건 없게 인정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착한 척하는 것도 착한 거지. 세상에 악독한 놈들 얼마나 많은데 아주 그 노골 해요. 맞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별은 하자는 거죠. 착한 사람은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남들이 박수 치고 뭐 이럴 때 뭐 어른 김장하 막 이런 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아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막 인터뷰도 사양하고 막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착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척하는 사람은 그 인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착한 사람은 당당해요. 근데 척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착한 사람은 뭐 그거에서 손실이 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약간 배신을 당해도 에휴, 그래,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해서 좀 당당합니다. 감내해요. 그런데 척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또 호구당했네. 괴로워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착한 분, 척하는 분 다 이렇게 호구 잡으려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인생은 도박의 요소가 크고요. 그래서 이게 호구를 계속 잡히시면 손실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판이 돼야지 이득을 얻잖아요. 그 이득이 명성이 됐든 행복이 됐든 뭐 배려가 됐든 뭐 이런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손실로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이득을 준다. 이거는 사실은 이득이 아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착하신 분들처럼 그냥 아 내가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손실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래서 착한 것과 척한 사람은 완전 다르거든요. 인생은 이득을 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명확합니다. 이득을 본다고 해서 이득만 본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지향점은 이득을 본다. 그래서 호구를 잡는 놈이 나쁜 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입장에서 호구 잡는 놈이 나쁜 놈이지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해갖고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서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패턴으로는 계속 손실에 가득 찬 삶을 살기 쉬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면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즉 나도 당해봤으니까 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그 당사자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호르 테스트 했으니까 간략하게 그냥 문항만 읽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거 호구력 테스트 이거 눈으로 막 빨리빨리 읽으시면서 이렇게 점수를 한번 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새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볍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제가 제시하는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볍게 답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택시에서 기사님이 먼 길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의 선택에 가까운지를 행동 패턴에 가까운지를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노트나 이런 데다가 스마트폰이든 뭐든 점수를 한번 써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택시기사 요거 분은 가족이 택시기사가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일회성 만남에 대한 겁니다. 그거를 의도로 넣은 거고요. 요 2번은 동료잖아요. 그 일회성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 지속적인 관계에서 단 동료는 친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공적인 관계에서를 보려고 일부러 질문한 겁니다. 제가 심리학자니까 일부러 다 설계한 거예요. 동료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아니죠. 부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쪽인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은 이제 첫 번째는 일회성 만남이신 분, 두 번째는 공적인 관계. 이제는 그 애매한 친구도 완전 친구도 아니고 지인.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친한 절친도 아니고 한
확실한 정보라면서 투자 권유할 때 어떻게 하실지 1번부터 5번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 다음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 그 애인 뭐 가족 빼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친구가 문자나 음성으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실 뭐 돈이 엄청 많으시다면 상관없지만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빌려달라는 사람이건 빌려준다는 사람이건 그래서 돈을 갖고 한 거고요. 어떤 분은 난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어디 같이 모임에 가달라는 게 더 짜증이야. 옛다 버전 한 20만 용돈 주는 게 더 좋아. 그러신 분 있으면 저랑 꼭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어떻게 보면 꼭 돈 이게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쉽게 하지 못할 수 있는 그거를 뜻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돈을 한 거고 뭐 여행을 같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바꿔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심리검사 질문을 만들 때 고민해서 만든 것 뿐이고 친구가 문자나 음성으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떤지. 자, 이것도 일회성 만남인데 조금 뭐랄까 갑과 을의 관계에 가까울 경우를 갖고 한 겁니다. 충분히 어떤 요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소비자 입장으로 카페에서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6번은 이거는 뭐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는 건데 쇼핑몰에서 특가 타임 세일을 홍보할 때 자, 10시까지 마감 타임 세일 합니다. 이 가격 10시 이후에는 바로 원가격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일은 마감이라서 절대 같은 가격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빨리 줄 서세요. 줄 서시면 20분 한정으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타임이 아니더라도 뭐 선착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일을 홍보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그래서 중립적인 단어로 쇼핑몰을 했습니다. 본인이 잘 이용하는 것을 갖고서 하시면 됩니다. 또 길거리에서 낯선 단체 이름으로 이벤트 참여를 권할 때 요거 그래서 뭐 불우이웃을 돕겠다, 어린아이들 돕겠다, 뭐 아니면 희귀병, 난치병 돕겠다, 제3세계 누구를 돕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거 뭐 이렇게 누가 봐도 종교단체에서 오 기가 참 좋으세요 이런 거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참 권했을 때 매몰차게 하기 좀 힘든데 하는 그런 것들 갖고서 할 때를 한 겁니다. 신용카드사에서 문자를 쇽 보냈는데 한도 상향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 광고 뭐 이거 하시면 뭐 가입 무슨 뭐 마일리지 서비스 해드립니다. 요거 가입하시면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무료 이벤트 뭐 이런 것들 막 오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동호회와 단톡방에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착순 공동 구매 소식이 뜰 때 어떻게 하시는? 요거는 이렇게 친구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리고 공식적인 동료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취미 기반으로 뭘 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시는? 혹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해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개인적으로 혼자 새로 산 스마트폰에 앱 설치하라는 팝업이 계속 뜰 때 이건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쇼핑몰에서 뭐 이렇게 어떤 구매나 이런 거를 할 때 갑과 을의 관계에 가까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자기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하라고 할 때 팝업이 계속 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왜 자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길 바래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말실수를 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나 호구이신가요? 궁금하셔요? 그러면 이제